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차를 타고 가는 멋진 트레킹 코스 두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는 등산과 트레킹을 겸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코스를 연결했는데요. 각자 시간 계획과 체력에 따라 한 곳만 다녀오셔도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침 6시 50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올해가 KTX 개통 20주년이었군요. 덕분에 여행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레킹화나 경등산화를 신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탈 열차는 KTX 이음열차입니다. 일반 KTX보다 좌석 간격도 넓고 신형이라서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제가 가는 노선은 서울역을 출발해서 서울에 있는 청량리역과 상목역도 거쳐가기 때문에 약 2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오랜만에 북한간 철교도 넘어가네요. 약 2시간을 달려 드디어 푸른 동해바다가 보입니다. 이 열차를 타고 가실 때는 진행 방향 왼쪽 자리에 앉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마 기간 중에 잠시 날씨가 좋았는데요. 오늘 아주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작은 민가를 지나 바다를 따라 달리는 이 구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두 시간 10분 만에 오늘의 목적지 정동진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이기도 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철로와 모래사장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푸른 동해바다는 언제 봐도 아름답네요. 정동진역 앞 바다에는 해상 도보를 만들기 위한 기둥이 설치되어 있네요. 유명한 모래시계 소나무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동진역 광장을 건너 식당과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서 아침을 못 드신 분들은 아침에 여는 식당들이 많으니 여기서 해결하시면 좋겠네요. 식당 골목을 나오면 큰 나무와 오래된 한옥이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작은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편의점 바로 앞입니다. 이곳은 정동진 버스 정류소인데요. 여기에서 112번이나 113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첫 번째 트레킹 코스로 가는 버스 시간표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빠른 9시 55분 버스까지는 약 30분 정도 남아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버스 위치가 실시간으로 나오니 좋은데요. 10시 정각에 113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로 약 10분 정도만 가면 되는데요. 이곳은 안인 버스 정류소입니다. 주변에 안인항과 안인 해변이 있는 곳인데요. 주변에 상업시설도 많았습니다. 바로 아래 푸른 동해바다와 아담한 안인항이 보이네요. 벌써 해수욕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인마을 입구로 가시면 큰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의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주차장 가운데 안보체험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파른 계단이 시작되는데요.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계단 덕분에 초반에 바로 능선까지 올라가서 이후에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강릉에 있는 산들은 대부분 소나무 숲이 울창한데요. 이곳도 소나무 숲 그늘이 아주 좋았습니다. 트레킹로 관리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입구에서 정동진역까지는 약 9.4km 코스이고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작고 귀여운 새가 이정표 바로 위에서 나무를 두드리고 있었는데요. 딱따구리 맞겠죠? 길이 헷갈리실 때는 빨간색 리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사실 거의 외길이고 헷갈릴 때는 왼쪽에 해안선과 평행하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산 능선으로 오르면 시원한 바다바람과 전망이 땀을 식혀줍니다. 바다와 바로 붙은 산들은 이런 장점이 있네요. 이 코스는 완만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집니다. 신기한 모양의 소나무가 참 많더라고요.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확 트인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바로 활공장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장소인데요. 여기에서 보는 바다 경치가 일품입니다. 반대편 쪽으로 가면 강릉시가 보이네요. 하늘과 바다와 육지가 구분이 안 가는 멋진 경치네요.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야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활공장 옆 시원한 습근을에서 과일을 먹으며 잠시 쉬었다 갑니다. 이제 사무봉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곳곳에 해안도로로 빠져나가는 갈림길이 있는데요. 산행이 힘드신 분들은 중간에 도로로 빠져나가서 걸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무봉은 개인적으로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높은 곳에 누군가 멋진 돌길을 만들어 놨네요. 게다가 수없이 많은 돌로 돌탑도 만들었습니다. 정말 정성이 느껴지네요. 돌길을 지나면 큰 바위들이 엉켜있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사무봉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안인해변과 동해바다는 마치 컴퓨터 그래픽이 아닐까 하는 착각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사실 이곳은 인스타 사진 명소이기도 합니다. 가운데 바위에 걸터 앉으면 마치 절벽에 앉아있는 듯한 사진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렇게 위험한 형태는 아닙니다. 첫 번째 트레킹 코스의 가장 멋진 장소는 이곳 사무봉입니다. 사무봉 주변에는 마치 작은 공룡 능선처럼 바위들이 솟아있네요. 군데군데 쉼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집 방향으로 가기 전에 괴방산 정상을 잠시 들렀는데요. 40m 정도만 가면 됩니다. 괴방산 정상은 345m지만 주변 시야가 모두 가려 있어서 정상 인증이 목적이 아니시라면 굳이 가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당집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산 능선을 따라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저 멀리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정동진이 보이네요.
괴방산의 장점은 이렇게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걸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난이도는 평범한 수준인데요. 내리막길이 많지만 중간에 해안도로로 내려갈 수 있는 교차로가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당집으로 가는 곳은 특이한 돌탑과 리본들이 많았는데요. 마치 성황당 같죠? 소나무도 엄청 크고 굵은 거목들이 많아서 숲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산은 점점 더 깊어지네요. 이곳이 당집입니다. 거대한 소나무들이 마치 보호하고 있는 듯한 위치에 있는데요. 이 작은 집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이 동네에 오래된 민간 신앙의 장소로 보입니다. 당집을 지나면 숲은 더 울창해지는데요. 특히 하늘을 가리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인상적입니다. 이제 183고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인해변에서는 약 6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이쪽은 예전에 산불이 났던 자리인지 회색 잿빛 흙길이 많았습니다. 어린 나무들도 많았고요. 드디어 183 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돈진역으로 가는 마지막 교차로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내리막길 구간이 꽤 가파른 편이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제 멀리 차 소리가 들립니다. 드디어 등산로 출구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약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 어려운 코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등산을 제대로 한 기분이네요. 출구 바로 앞이 아까 버스를 탔던 정류소인데요. 여기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탈 겁니다. 이번에 탈 버스는 958번인데요. 2시 버스가 딱 맞네요. 약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정동진역 주변에 맛집이 많은데 오늘은 순두부찌개로 결정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매운 순두부를 먹으니 새로운 힘이 나네요. 아까 탔던 버스 정류소 길 건너편에서 탈 건데요. 이렇게 정류소가 따로 있습니다. 2시 정각에 958번 버스가 왔습니다. 작은 마을 버스네요.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든 통하니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법 높은 언덕을 넘어 10분 만에 도착한 곳은 신곡항입니다. 신곡항에는 유명한 바다부채길 입구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신규 구간이 개설되어 있다고 해서 다시 왔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5,000원입니다. 보통 정동진 쪽에서 출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버스 시간만 잘 맞추시면 심곡항에서 출발해서 정동진역으로 복귀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신곡항에서 출발하자마자 기완괴석과 푸른 동해바다가 반겨줍니다. 개인적으로 경치는 신곡항 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 부채를 펼친 듯한 바위가 압권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군사지역이고 순찰을 돌던 길을 이렇게 멋진 바다 산책길로 바꿔놓았습니다. 약 250만 년간 형성된 해안은 보는 곳마다 감탄이 나옵니다. 특히 바다 색깔은 마치 푸른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죠? 다만 여름에는 그늘이 부족해서 양산이나 모자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바다바람은 아주 시원하고요. 저 바위가 바로 부채바위입니다. 전망대도 있는데요. 옆에서 보면 부채를 반쯤 펼친 모양입니다. 이 바위 덕분에 바다부채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진 해변을 보고 있으면 이곳이 정말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국적입니다. 바다부채길의 총 길이는 이번에 새로 개통한 구간을 포함하여 약 3km입니다. 편도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중간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미리 해결하시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이번에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카페나 쉼터가 아닐까 싶네요. 이 건물이 완공이 된다면 정말 환상적인 쉼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앞 전망이 너무 멋지네요. 개인적으로 나무데크 구간이 가장 좋았는데요. 특히 저 앞에 보이는 투구바위와 육발 호랑이바위는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투구를 쓴 장군과 위를 쳐다보고 있는 호랑이 바위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하네요. 여기서부터 이번에 신규로 연장된 구간이 이어집니다. 큰 바위 절벽을 끼고 새로 해안 데크길이 생겼는데요. 예쁜 전망대도 생겼네요. 원래 산 위에 있는 선크루즈 호텔 앞에서 나무 계단을 타고 내려와야 했었는데요. 그 길은 이제 폐쇄되고 정동항 쪽으로 신설 구간이 이어집니다. 새로 만든 구간은 다리 위를 직접 건너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개방감이 더욱 뛰어났습니다. 정말 동해 물빛이 예술이네요.
왼쪽으로 거대한 절벽을 지났는데요. 이런 곳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수박만한 하얀 돌들이 가득하네요. 정말 신기하죠? 기암절벽 아래에는 동굴도 있었는데요. 동굴 안으로 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소리가 아주 시원했습니다. 이 데크길이 없었다면 이런 경치는 몰랐겠죠? 이제 저 멀리 종점이 보입니다. 새로 생긴 구간은 약 700m인데요. 무장의 구간입니다. 새로 생긴 정동 매표소가 나왔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정동 매표소를 지나면 정동항이 나옵니다. 매표소를 지나서도 데크길은 계속 이어지네요. 산 위에 있는 선크루즈 호텔은 건물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앞에서 보니 두 동이 연결되어 있었네요. 정동진의 상징 같은 건물입니다. 정동 해변을 따라 다양한 상업시설이 있었는데요. 인어분수도 있었네요.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이제 모래시계 공원으로 이어집니다. 유명한 대형 모래시계와 기차 박물관이 있고 여기저기 포토스팟도 많아졌습니다. 한참 여름 시즌 개장 준비를 하고 있네요. 모래시계 공원을 지나 이제 정동진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는 정동진역에서 출발하는 두 개의 트레킹 코스를 대중교통으로 연결해서 한 번에 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해봤는데요. 꼭 두 곳을 모두 가실 필요는 없으니 개인 체력과 시간 상황에 맞춰 변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4시 8분 열차를 예매했습니다. 서울로 복귀하실 때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좌석이 바다뷰입니다. 슬기로운 여행계에게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